갑의 토지가 가수원인데 가수원 농사지어갖고 애들도 못 키워. 그 집에 애가 많거든. 그래서 방치해놓고 도시에 돈 벌러 갔어. 근데 A가 그 틈을 이용해서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01년도 3월 1일 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겼다. 자, 이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왜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러면 껍데기 알맹이 이런 말이 딱 자동적으로 나야 되는데 지금 A 명의로 등기의 형식은 갖춰졌지만 A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매매도 정려도 교환도 상속도 전혀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 없죠? 따라서 위조라는 불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식은 있지만 실체적인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는 껍데기 등기로서 무효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근데 A가 왜 그랬을까? 이문 소리가 안 나나? 마이크에서? 공세요? 마이크에서 나나? 근데 A가 그것을 01년도 3월 5일 날 자기 것인 것처럼 팔아먹었어. 근데 어른 땅을 사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기고 그다음에 점유도 넘겨받은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할 때 어른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라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를 진짜 등기인 걸로 믿고 산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역시 무효입니다. 무효고. 근데 점유는 어떤 성질이 점유나? 왜 샀어? 전라서 샀으니까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고. 그리고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으니까 선의 점유고. 그리고 국가의 공식 문서를 믿으면 과실은 없는 걸로 봅니다. 조사해볼 만큼 조사해봤다 이 말이죠. 신중하게 샀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꼴이 됐다?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선의 무과실로 01년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조용히 1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이 무효 등기가 유효 등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기 전에 04년도 3월 5일경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얼보고 내 땅에서 나가주세요 하니까 을이 돈 주고 샀으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갑이 을 상대로 뭘 했다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한 1년쯤 걸다가 05년도 3월 5일경 갑이 A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요것이 무효라는 게 밝혀져 버리면 요 뒤의 등기들은 싹 다 뭐가 돼? 무효가 돼가지고 결국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을이 소송에 지게 됐다.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패소가 됐어요.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소를 제기했어요. 점유자가 졌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찌면 이 점유 성질이 바뀌어. 이게 소유권이 이제 본권이죠. 가인 대표님이 본권이 소유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점유의 성질이 바뀌는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이제 판결 확정 시. 요 시점에서 자주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효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의는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소재기시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선의는 악의로 바뀐다. 소재기시. 그러면 소재기 이전은 선의다 악이다. 요 3년치는 선의고 요 나머지 1년은 뭐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소재기 이후부터는 악이 되는 거예요. 요로 되는 상태. 그리고 졌으니까 소송이 졌으니까 어른 땅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돌려받는 갑은 뭐가 될까? 회복자라고 하고 땅을 돌려줘야 될 어른 뭐요? 현재 물건을 지고 있으니까 점유자죠.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현재 물건을 지고 있는 을과 그 물건을 되돌려받는 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줄여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된 것이 뭐냐면 과실을 누가 먹을 것이냐. 과실 수취권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조에서 규정하기를 선의 점자는 과실을 먹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럼 이 사건에서
선의인 동안은 몇 년 동안이요? 소재기 이전은 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리 갑의 토지를 01년부터 05년까지 4년간 농사 지었는데 그 중에서 3년은 선이고 1년은 악이더라 이 말이죠. 소재기 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 3년째 가시는 떨어져 안 떨어져? 선의인 점자는 가시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선의인 동안에 수취한 가시는 떨어질 필요가 없고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4년치 가실 중에서 얼마를 떨어져야 된다? 1년치 가실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된 것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돌려주는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202조에서 규정하기를 점유의 행태가 선의 점유이면서 동시에 자주입니다. 조합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라는 조합이 짜지면 그 결과 뭐다?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돌리면 돼. 현존 상태를 그대로 돌립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지금 이제 어른 선자가 아니다. 선의이면서 자주죠. 선의이면서 자주라면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 01년도에 가순을 매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가순이 길이 없었어. 그래서 길을 딱 씁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농기구 창고 하나를 허물어버렸다. 그럼 창고가 뭐가 된 거예요? 멸실 훼손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을이 소송에 져버린 거예요. 그럼 땅을 돌려줄 때 내가 허물어버린 요 창고값을 물어줘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선자라면 뭐야?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현존 상태를 그대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결국 손해배상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선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선자가 아닌 경우는 한 세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죠. 선타라든지 악자라든지 악타라든지 그러니까 악의자가 들어간다든지 타주자란 말이 들어가면 선자라는 조합이 짜질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전 손해를 배상하고 선자라는 행태가 갖춰졌을 때만 뭐가 된다. 현존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장 이분법을 항상 이야기했죠. 항상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시라고. 선자는 현존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전부를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자가 아니면 전 손해배상이고 선자인 경우에는 현존 배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된 것이 4년간 어리 갑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비용이 들었겠죠?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받아갈 수 있냐? 비용 상환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20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은 무조건 받아갑니다. 그 성질이 뭐냐면 부당이득이거든요. 부당이득이 무슨 말이죠? 부당이득이 무슨 말이요? 비슷하게 나온다. 그지? 근거 없이 이득을 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글자를 읽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법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책도 잘 읽을 수 있고 앞뒤 구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했죠. 근거 없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요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돌려줍니다. 무조건 돌려준다. 이 부당이득이 무슨 말이냐면 가순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갑이죠. 그죠? 그런데 갑의 가순을 누가 4년간 농사를 지었다? 어리 4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뭐 했을까? 사과나무 키우기 위해서 그런도 줬을 거고 그 다음에 뱅이 들면 농약도 뿌렸을 거고 또 세금이 월맹이로 등기되니까 세금도 어리 냈겠죠? 그리고 조세, 공과금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누구 땅에? 갑의 땅에. 그러니까 갑이 키워야 될 사과나무를 어리 대신 키워줬고 갑이 뿌려야 될 농약을 어리 대신 뿌려줬고 갑이 내야 될 세금을 어리 대신 내줬으니까 지난 4년 동안 갑은 부당이득 했어 안 했어? 근거 없이 이득을 취한 거예요. 어리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해줬으니까 갑은 이유 없이 이득을 본 거예요. 그게 부당이득. 그래서 부당이득은 공평의 논리상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 악의, 적법, 불법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돌려줍니다. 도둑도 비용 받아가요? 못 받아요? 도둑도 비용 받아요. 도둑은 악의보다 더 나쁜 뭐예요? 불법이잖아. 도둑의 점유는 불법 점유라도 비용 이런 거예요. 갑의 시계를 도둑이 훔쳤어요. 근데 해필이면 고장난 시계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시계점에 가가지고 10만 원 들어가지고 시계를 수리했다니까. 근데 그 뒤 소유자 갑이 소송을 해서 어리지는 바람에 시계를 돌려줘야 될 형편이 됐다. 근데 갑은 소유자니까 시계는 돌려받더라도 부당이득 했어 안 했어? 10만 원 정도 부당이득 했죠. 시계 주인이 고쳐야 될 시계를 도둑이 대신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도 돈은 미워요 안 미워요? 돈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돈은
행평의 논리상 그러니까 민법은 뭐 굴곡 있는 법이 아니죠, 그죠? 다 행평이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민법이기 때문에 도둑이 10만 들어 시계를 고치기 때문에 시계 주인이 10만 원만큼 근거 비득을 받고 따라서 시계는 돌려받더라도 시계 수리 비용 1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점자도 비용 받아가니까 뭐 하물며 악의 선인은 뭐 따질 필요가 뭐 있겠냐고. 제일 나쁜 놈도 받아가는데 도둑놈도 비용 받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용은 무조건 받아. 그다음 받아간다면 그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뭐냐면 목적물을 유지, 수성,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럼 가수원 같은 건 뭐가 들어갈까? 사과나무 뭐 안 죽으려고 하면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니까 농약, 비료, 조체, 공과금 이런 것들이 필요비예요. 근데 이 필요비를 다시 나눠보면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어. 통상의 필요비는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과실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못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몇 년치 필요비는 못 받아갈까? 3년치. 요 3년치는 선의 점유인 동안에 과실을 먹었으니까 대가로 농약, 비료대금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상계처리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의 가선에서 딴 사과를 3년치는 안 돌려주고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대가로 농약 대금, 비료 대금을 돌려주세요도 못한다 이 말이지. 하지만 1년치는 뭐야? 수치한 과실을 돌려줬죠. 돌려줬으니까 대가로 너도 뭘 한다고? 농약 대금, 비료 대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 때는 못 받아간다. 특별 필요비는 언제나 받아갑니다. 특별 필요비는 거야. 남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가 보일러 고장이 나가지고 설비 교체를 했다든지 지붕이 태풍이 날아가 버렸는데 지붕을 다시 얹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목적물의 근간을 이루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뭘 한다? 특별 필요비라고 하고 이거는 뭐 과실과 관계없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과실을 수취한 자는 일체의 필요비는 반환을 청구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익비는 목적물을 가치 증가하거나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아까 여기서 길을 닦았다 그지? 그래서 5천만 원 들어가지고 길을 닦았는데 길을 닦으니까 땅값이 올랐어 내렸어? 올랐겠죠. 한 7천만 올른 거야. 이런 비용을 뭐라 한다? 길 닦는 비용을 유익비다. 가치 증가,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이거는 필요비와 달리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가된 가치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현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땅을 돌려받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 비용 5천을 받아가든 증가된 가치 7천을 받아가면 되겠죠. 당연히 얼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 돌려주는 놈이 뭐 한다고 7천을 선택하겠냐고 작은 걸 선택하지.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작은 걸 돌려주지. 5천을 들여가지고 3천 땅값이 올랐다. 그럼 얼마를 선택하고 또 3천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을 선택하든 증가된 가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돌려준다. 누가? 회복자가 저기서 누구요? 갑이죠. 소유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는 전제하에. 그런데 만약에 길을 닦았는데 땅값이 7천만 올랐는데 그 어디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길을 싹 쓸고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땅을 돌려받는 갑의 입장에서는 더 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 아니죠. 그죠? 유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길을 싹 쓸고 내려가 버리면 아무 이익도 없다고. 유익이 아니고 뭐야? 무이익이죠. 이럴 때는 비용을 받아가 못 받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는 소모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갑니다. 그런데 유익비는 가치 증가에 들어간 비용이고 그 가치가 남아있어야 증가된 가치가 남아있을 때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된 비용을 받든 증가된 가치를 받든 받아갑니다. 그런데 비용을 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수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버티는 권리가 뭐다? 유치권이죠. 유치권. 이 유치권은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 5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자동차를 수리했다. 그런데 자동차 주인이 비용을 안 준다. 그럼 자동차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딱 쥐고 있는 권리가 뭐지? 그게 유치권이라고.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채권과 관련성이 있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그럼 여기서도 내가 지금 필요비나 유익비라는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돈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 가수원에 농약 비료대금으로 스며들어 있죠. 개연성이 있다고. 그때는 유치권을 주하면서 돈을 다 받기 전까지는 못 돌려준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다.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3번은 지금 배워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야 되는 거예요. 피로비유비는 저 임대체 끝날 때까지 피로비유비는 맨날 따라야 되는 거니까 잘 보시고 책을 봅니다. 서술을 한번 읽어보시고 201페이지로 바로 넘어서 점유자의 가실 취득되어 있죠. 그럼 답은 간단한 거예요. 누가 가실을 가져간다고? 선의 점유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가실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의 점유자. 그래서 201조 1항만 잘 보시면 되겠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가실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2항은 보니까 악의 점유자 있으니까 가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니까 수취한 가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소비를 벌였다면 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선의 점자의 가실 취득권 주시고 A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A번. 선의 점자란 가로를 묶고 줄을 칩니다.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한 점자를 말하고 그 다음 B번을 내려가서 쭉 가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개를 줄을 딱 쳤죠. 그리고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요때의 선의는 단순 선의가 아닌 거예요. 선의나 할지라도 무슨 선의가 무슨 말이고 몰랐다. 몰랐다를 다른 말로 하면 믿었다. 믿었다나 몰랐다나 같은 말이죠. 몰랐으니까 믿었겠지. 몰랐으니까. 법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선의다가 무슨 말이에요?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는 말이나 무효 등기를 진짜 등기로 믿었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오신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 믿었다고 선의야. 잘못 믿었다 선의인데 오신을 했다 해서 다 가실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오신을 했는데 무슨 권리로 오신했다고?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을 오신해야 된다.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 자, 본건은 뭘로 만들어져요? 본건은 뭘로 만들어져? 본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 아닌가 봐요. 요 사용, 수익, 처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본건인데 이 본건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본건이 뭐고?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서 갑이 가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그 가수원을 망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다가 뭐죠? 사용. 가을에 사과를 땄다가 뭐지? 수익. 여기 가실이야 이거. 사과가 무슨 가실입니까? 천년가실이죠. 여기같이 수익권이 있는 자는 가실을 가져가는 거야. 수익권이 없는 자는 가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는 대로 생각하면 되지. 사고 팔고 담보를 설정한다가 뭐지? 처분. 그러니까 과실과 관련된 권능이 뭐다? 수익 권능이야. 권리를 구성하는 부속분이 권능 아이가. 그래서 세 가지 권능 중에서 과실과 관련된 것이 뭐라고요? 수익 권능인데 이 수익 권능을 가진 본권자는 과실을 가져간다. 자, 본권자가 몇 명이죠? 본권자가 몇 명이고? 7명 아이가. 점유권 1개, 본권 7개, 합쳐서 몇 개? 8개가 물권 아니야. 물권 중에서 본권은 7종류가 있다. 7종류. 뭐가 그래 7개나 되노? 소유권 1개하고 또 제한물권 6개죠. 제한물권을 다시 넣으면 용익 3개, 담보 3개, 6개 하고 소유권 1개를 합쳐서 뭐라? 본권이라 이러잖아. 본권의 엄마가 누구? 소유권이고 자식이 누구?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 어디서 나왔어요? 소유권부터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에서 사용수익이 나가면 용익물권이 되고 소유권에서 청구권이 나가면 거기서 두 개를 합쳐서 뭐래? 제한물권이다 이러잖아. 그 기초가 딱히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뭐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가. 그래서 그 본권 7개 중에서 수익권을 가진 본권자는 가실 가져가는 거야. 자,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전세권자 가실이 수익권이 있어 없어? 전세권자 수익권 있죠? 임차권자가 아니고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니까 수익권이 없죠. 가실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응용을 해볼까? 내가 전세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세권자다라고 오신을 했다면 선의죠. 가실 가져가 못 가져가? 가져가죠. 내가 유치권자가 아닌데 유치권자라고 오신을 했다면 선의죠. 선의는 선의인데 가실 가져가 못 가져가? 왜 못 가져가지? 이 선의는 전세권을 선의로 전세권은 가실 수취권이 포함되는 본권이고 유치권은 뭐야? 가실 수취권이 포함되지 않는 본권이기 때문에 선의를 할지라도 이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선의를 해서 다 가져간다 이런 뜻이 아니다. 선의는 선의인데 뭘?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선의로 점유한다. 이 사례에서는 어른 뭘 선의로? 뭘 오신하고 있지 어른? 소유권을 오신하고 있죠. 어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권자다라고 오신하고 점유하고 있잖아. 근데 어리 오신하고 있는 그 소유권은 가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다 없는 본권이다. 그러니까 가실 가져가 못 가져가.
요 3년치 가시를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유치권자가 아닌데 내가 유치권자다라고 점유했다든지 저당권자가 아닌데 저당권자라고 점유했다. 이때는 가시 가져가 못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선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잘 챙기시고. 그 다음 니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그럼 이때 우리 3년치 가시를 가져가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201조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부당이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1년치 가시를 먹었다면 요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 없어? 악의점자는 가시를 가져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죠. 선인은 가시를 가져간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악의자는 가시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 없이 이득을 취했으니까 4년간 사과를 수확했다 할지라도 3년치 가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돌릴 필요 없고 요 1년치 가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번 선의 점자는 가시를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지. 선의 점자는 가시를 가져갈 수 있다.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가실은 뭐냐? 가실은 각종 가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천연 가실이든 법정 가실이든. 그리고 B번에 건물의 사용 이익도 뭐다? 가실에 준해서 봅니다. 남은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점유를 했다면 임대료가 만약 100만이라면 매달 100만원씩 뭐 하고 있습니까? 매달 100만원씩 사용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가실에 준해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 이런 뜻이죠. 선의인 동안 안 돌려준단 말이지. 임대료 줄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사용 이익이죠. 그것도 가실에 준해서 지금 넘어가서 3번은 볼 필요 없겠죠. 악의점자리 되잖아. 그럼 답이 딱 나왔죠. 묻는 말에 답을 하면 가실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따라서 가실을 수취하기 전이라면 수취할 수 없고 가실이 내 손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줘야 된다. 소비하고 없다면 돈으로 돌려줘야 된다. 악의자가 잘못으로 가실 수취를 못했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3번 매실 훼손에 대한 책임줄을 딱 치고 이거는 202조를 공부하는 건데 답은 간단한 거예요. 넘어서 동아리 2번 기억을 봅니다. 선자 동그라미 치고 기억해 보니까 선의 자주점유자의 책임 이런 말이 보이죠. 그리고 둘째 줄에 보니까 뭐 현존 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배상 책임은 현존 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현존 동그라미 치고 그것만 딱 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자 현존. 그러니까 매실 훼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 선자 현존을 찾는 거예요. 그 점유의 행태가 선자라면 뭐라고? 현존 범위에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고? 전 손해를 배상한다. 전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처럼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무슨 글자가 보여? 타주자가 보이죠? 건들지 말고 타주자가 보이면 무조건 선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 손해배상이죠. 자, 동그라미 3번에는 무슨 글자 보여? 악의자가 보이죠? 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악의자가 들어가면 악자가 되든지 악타가 돼야지 선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악이면서 타주가 되든 악이면서 자주가 되지 선이면서 자주가 될 수 있는 조합은 안 짜지겠지. 그러니까 전 손해를 배상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손대면 안 돼. 뭐만 선자 현존만 딱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는 거야.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분법 둘 중에 한 개 반드시 이분법으로 돼 있는데 민법은 그 중에 한쪽만 보는 거야. 작은 쪽 보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 요령을 빨리빨리 익혀요. 그러면 공부량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비용상한 청구권 선악불문 줄치고 선악불문 줄치고 밑에다가 부당이득이므로 이렇게 딱 적어. 자, 비용을 받아가는 것은 왜 악의자도 받아간다? 비용은 부당이니까. 부당이득이니까 이익을 본 사람은 손해를 본 사람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도둑도 비용은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돌려받습니다. 부당이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문하고 다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가서 니은을 봅니다. 니은의 셋째 줄 203조가 점유자의 선의, 악의, 소유, 의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비용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하는 것은 왜 그렇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되지. 딱 가려 보시고. 그리고 비용은 두 가지 있네. 동아리 이번에 필요비 동아리 치고 기억이 개념이 나와 있죠. 필요비는 뜻이 뭐라고? 보존,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농약, 비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비다. 근데 필요비를 두 개로 나누면 특별 필요비와 통상의 필요비가 있는데 니은에 보니까 가시를 수취하였다면 줄치고 그 밑에 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끊습니다. 통상의 동함치고 아까 여기서 3년치 가시를 먹었으니까 이 3년간 투입된 비료 농약비는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하지만 특별 필요비는 받아가 못 받아가. 특별 필요비는 언제나 받아갑니다. 구별 잘하고. 그 다음 내려가서 유익비 동그라미 치고 1번에 개념이 나와있죠. 기억에. 유익비 뜻이 뭐지?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아까 우리가 뭘 봤을까? 길이 없는 땅에 길을 닦은 바람. 길을 닦으니까 땅값이 올랐죠?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그런 비용을 유익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개답 비용 이런 거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 개답이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은 특징이 뭐냐면 말을 좀 어렵게 쓰는 특징이 있어. 개답. 그리고 답자도 틀렸어. 한자도 틀린네 그래. 요래 써야지, 요래 써야지. 여기 논이라는 뜻이거든. 밭에 물을 대면 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밭에 물이 되면 논이. 답자를 요래 써야 되는데 지금 요래 나왔네. 뭐 무슨 이런 글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글자인데 한자도 틀리고. 그리고 개답 비용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럼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길 닦는 비용을 적어놓으면 되겠네 그냥. 개답이란 것은 항무지를 개척해서 논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냥 항무지가 논으로 바뀌니까 가치가 증가돼서 가 아니야. 그 개답 비용. 개간을 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개간을 했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데 뭐 그걸 꼭 개답 비용 이렇게 찍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길 닦는 비용이라는 뜻이지. 길을 닦았다면 가치가 증가됐다. 그 다음에 니은을 체크하고 필요비와 달리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줄치고 아까 길을 닦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길을 쓸고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비용 받아가 못 받아가 못 받아 안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자 동그라미 치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요까지 온 거예요. 증가된 가치가 현존한다는 전제하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투입 비용을 받아가든 증가된 가치를 받아가든 선택하는 대로 점유자는 받아가면 됩니다. 받아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유치권 동그라미 치고 근데 비용을 안 돌려준다. 그럼 나도 땅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래서 둘째 줄 즉 점유자는 비용의 상한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에 의하여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줄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내려서 그럼 비용은 언제 청구를 할 수 있냐? 언제 청구하면 되지? 물건을 돌려줄 때 뭐 비용 주세요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둘째 줄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반환하면서 비용을 받아가면 됩니다. 누가? 현재의 점유자가 누구에게? 회복자. 현재 땅을 돌려달라 하는 그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내려서 점유보호 청구권. 이것도 조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미 우리가 기초를 엄청 봤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 거예요. 요걸 생각나죠? 요것이 물건이면 이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가 뭐지? 보호장치가 뭐 보호장구가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양수가 태아를 보호하듯이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장 기초 아닙니까 이거? 그럼 지금 우리가 물건 중에서 뭘 배우세요? 점유권을 배우고 있죠. 그럼 점유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보호장치가 뭐고? 말만 바꿔주면 되지.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다. 이러면 되겠네.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 말 바꿔주면 돼. 점유권에 기한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소유권의 기한, 점유권의 기한. 기한이 무슨 말이에요? 기한이 무슨 말이고? 그걸 기초로 한 이 말 아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청구를 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건이 청구이고 점유권을 기초로 해서 물건을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게 점유권에 기한 물건이 청구 아니에요. 전세권에 기초하면 전세권에 기한 물건이 청구 이렇게 기한이란 말을 그렇게 응용하면 되겠네요. 개념부터 쫙 바로 잡으셔야 돼. 그럼 이제 보호를 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있죠. 가족 앞으로는 뭐라고 한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심해가 진행 중이라면 나가주세요. 재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미리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뭐다? 물건적 청구이고 보호 청구이다. 따라서 이거는 목적이다, 수단이다. 수단이 되는 권리니까 주야 종이야. 요거는 종된 권리고 점유권은 뭐예요? 물건은 목적이 되는 권리니까 주된 권리다. 그래서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건이 이전되면 물권적 채용권도 따라가고, 물건이 소멸하면 따라 소멸하고, 종된 권리는 독립해서 소멸시 걸리지도 않고 분리 처분도 안 되고,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 되겠죠. 주종관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채용권은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요 제한을 잘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또 법에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볼 때 물권 8개를 나누면 본권 7개하고 점유권 1개를 나눠져 있죠. 지금 우리가 점유권 배우고 있잖아. 점유권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물건을 지고 있으면 그냥 인정되는 권리야. 도둑도 인정돼, 안 돼? 도둑인지 뭔지 네 건지 내 건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외관상 사실상 지배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이다 보니까 이건 뭐 지나게나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본권은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본권입니다. 이 알맹이가 있는 권리죠. 이건 알맹이가 없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강할까? 아무래도 본권이 강하겠죠. 그죠? 점유권은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채용권도 마찬가지야. 본권에 관한 물권적 채용권은 강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 일정한 제한이 없어. 기간도 제한이 없고 상대방도 제한이 없고 침해의 사유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채용권은 약해. 약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은 다른 본권과 달리 물권적 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3가지 제한이 있더라. 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제한의 내용이 뭐냐? 항상 그 침해의 사유가 침탈로 인한 때에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채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지 1년 앞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없어? 소유권 제한이 없어. 그리고 상대방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행사 못하는 제한이 있더라. 그죠? 이 3가지 제한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3가지 제한. 자, 먼저 침탈이 뭐냐 하는 건데, 침탈이라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것을 침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서 남은 물건을 뺏어가는 것을 부당한 강제집행. 이거는 강제집행거리가 안 되는데 서로를 유지한다든지 국가를 속여가지고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통해서 남은 것을 또 뺏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3가지가 침탈입니다. 자, 침탈이 뭐라고요? 내가 주스 뺏겼어. 뺏긴 걸 침탈해. 내 걸 뺏어가는 게 침탈이야. 절도는 어떻게 뺏어갔지? 나도 모르게 뺏긴 거지. 눈 감고 나도 모르게 뺏긴 게 절도죠. 강도는 뭐예요? 눈 뜨고 뺏긴 거지. 눈 뜨고 겁먹어서 뺏긴 거고. 그다음 강제집행은 소송을 통해서 이것도 내가 멀쩡히 알고 있으면서 억울하게 빼앗긴 거 아니야. 강제집행 안 당해야 되는데 지금 강제집행을 당한 거 아니야. 지금. 그것도 뺏긴 거지. 내가 안 준 거야. 자, 사기는 뺏긴 거야, 안 뺏긴 거예요? 사기 왜 뺏겼노? 내가 주고 마. 뺏겼어요? 내 손으로 건네줬어요? 침탈이란 것은 내가 안 줬는데 지가 가져갔다 이런 뜻이고, 침탈이 아니라는 것은 내 손으로 건네줬다 했다는 거야. 사기는 내 손으로 건네준 거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은데? 오늘 같은 기분이 이상하네, 지금. 사기는 속임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노, 지금.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넘겨준 게 사기 아니야. 누가 와가지고 말이지. 내를 믿고 투자를 하시오. 그럼 내가 1년에 막 5배 이익을 불려줄게. 그러니까 눈이 기가 혹 해가지고 말이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줬다 아이가. 근데 뒤에 보니까 뭐야. 기분 더러운 게 사기 아니야. 사기는 그 내가 기분 좋게 넘겨줬다니까. 공갈은 공갈이 뭐고 근데 공포분열을 조성해서 금품을 갈취했다 이 말 아니야. 겁을 팍 주지. 그러니까 내가 내 위해를 가하니까 내가 이제 보호작용을 막 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내 손으로 그냥 건네준 게 공갈이라니까. 강도가 한 끗 차이죠. 겁 주는 건 똑같아. 근데 강도는 겁을 준 놈이 지가 가져간 거고, 겁 줘놓고 안 준 걸 지가 가져간 거고, 공갈은 겁을 주니까 주는 걸 받아간 거고 공갈이죠. 횡령은 뭐예요? 가져가면 침탈이라니까. 이 가져간 게 아닌 건 지금 보고 있다 이거. 가져간 게 아니지. 내가 줬어 안 줬어? 내가 줬다니까. 횡령도 줬지 그럼 뭐.
사장이 갱리 직원한테 돈 1억을 맡기면서 뭐랬노? 은행 가서 예금을 하고 오느라 시켰잖아. 근데 은행 직원이 어떻게 했다고? 먹고 날랐다 이 말 아니야? 그게 행령 아니야? 내가 주서 안 줬어? 사장이 갱리 직원을 믿고 맡겼는데 배신한 거 아니야? 이게 행령 아니야? 행령. 다 내가 줬다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침탈이 아니야. 아닌 거야. 사기를 통해 가져가면 사치 또는 편치라 합니다. 공갈을 통해 가져가면 갈치. 행령치 이런 건 없어. 이런 그냥 준 거야. 절도가 가져가면 절치. 강도가 가져가면 강치. 말을 그래 바꿔도 따라가면 되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침탈된 때만 되지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이 1년의 의미는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 내에 뭘 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출소가 무슨 말이에요? 출소이라니까 머릿속에 또 이제 까먹어서 나왔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요 출소야. 요 출소가 아니고 요 출소가 아니고 요 출소라니까. 소송을 제기했다, 제출했다, 소장을 제출했다 말 아니야.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출소지. 까먹어서 놓을 리가 없지. 선의 특별성이라는데 마저 뭐한다. 요 세 가지 제한이 중요한 거라고. 자, 연습을 합니다. 세 가지 제한이 머릿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본권은 그런 제한이 있어, 없어? 본권에 의한 문권제 청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건 제한이 없고 점유권에 의한 문권제 청구가 약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제한이 있다. 세 가지 제한을 공부를 합니다. 이해를 했다고 말은 하는데 답을 잘 할지 못할지. 갑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릿 3월 1일 날 그 시계를 훔쳐갔다. 5월 1일 날 갑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갑은 얼보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왜? 자기 소유권. 왜? 그럼 침탈이다 아니다로 답을 해라. 왜? 침탈, 절치, 침탈이다 아니다로 답을 하니까. 침탈이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될까? 이거 절지니까 침탈이니까. 자, 봐봐. 갑의 시계를 어리 3월 1일 날 절반값에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반값에 사지 안 거예요. 그런데 2달 뒤에 갑이 그 사실을 알았다니까 사기당한 사실을. 그럼 갑은 널 보고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왜? 침탈이 아니니까 이렇게 답해야지. 요거는 침탈이니까 되고 요거는 침탈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답해야지. 다시 봐. 01년도 3월 1일 날 도둑을 맞았어. 침탈이죠? 근데 02년도 5월 1일 날 갑이 어리 훔쳐간 사실을 알았다니까? 그럼 갑은 너를 상대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왜? 왜 못한다고? 1년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래 답해야지. 1년 내에 해야 돼. 1년 넘어가면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야.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있어 없어?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없어. 본권이니까. 근데 어리 훔친 시계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뱅에게 팔았다. 매매가 무슨 승계? 특별승계죠. 특별승계. 근데 사가져간 뱅이 매매를 할 당시에 그 시계가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몰랐다. 모르고 샀다. 합치면 뭐예요? 선의 특별승계네. 보호를 해줘 안 해줘? 왜 안 해주는데 보호해줘야지. 선의 특별승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자를 상대로 해서는 반환 청구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답이지. 선의 특별승계는 반환 청구 못 한 거야. 한 명만 딱 오시면 돼.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못하는 상대방은 딱 한 명 누구라고? 선의 특별승계인은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요. 나머지는 그 상대방이 악의 특별승계이든 포괄승계인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분법 구조야. 되는 거 작은 쪽을 딱 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반드시 하는 거야. 선의 특별승계인은 반환 청구 못 한다. 그럼 나머지는 악의 특별승계인은 악의 포괄승계인은 선의 포괄승계인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 포괄승계는 상속이 나요. 그지? 도둑이 훔친 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버렸다. 그럼 자식한테 상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도둑의 지위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도둑의 자식은 뭐하고 같다? 도둑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선이라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취지라니까. 그런 거 골치 아픈 건 인생에서 필요 없고 그런 건 없애버리고 뭐라고 한 개만. 선의 특별승계는 안 된다. 요 세 개를 딱 챙겨.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개만 잘 챙긴다. 자, 넘어가. 206페이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동간의 2번 요건을 봅니다. 기어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한다. 줄치고. 그리고 침탈의 개념이 나와 있지. 침탈이란 줄을 쳐.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까지 줄치고. 포인트가 뭐예요? 빼앗긴다. 이 말이 침탈이야. 빼앗긴다. 빼앗긴다 반대말이 뭐지? 넘겨준다.
내 손으로 임의로 넘겨주는 것은 침탈이 아니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뺏긴 것은 침탈이다. 그래서 밑에 A번 얘가 나와있죠. 절치, 강도, 위법한 관계집행 3개를 동안은 딱 치고 요 3개는 침탈이에요. 절도, 강도, 부당한 관계집행 3개는 침탈. 따라서 요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침탈이니까. 그러나 B번에 보니까 사기란 말이 보이지?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은 별로 볼 거 없어요. 니은은 점유권에 기한 무권적 채무권이든 소유권에 기한 무권적 채무권이든 무권적 채무권은 전부 다 절대권이다 상대권이다. 무권적 채무권은 절대야 상대야. 항상 한 박자 넣네. 올 가을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노래방 가도 마찬가지겠네 보니까. 합격할 때까지 노래방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열심히 하고 합격 딱 하고 이제 그날 막 합격자 모임에서 이제 노래방도 가고 춤도 추고 막 잘 놀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박자 한 박자 늦다 안 늦다 지금. 노래 잘 불러요? 네. 어이구야. 겁나네. 내가 노래를 못 부르거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겁나. 내보고 자꾸 시키서 왔어. 박자 맞추기 힘들잖아, 그지? 나는 이 민법 박자는 잘 맞추는데 노래 박자는 잘 맞추는. 여러분들 민법 박자는 못 맞춰도 노래 박자는 또 잘 맞추는 거. 한 가지 재주는 있어야지. 그 니은이 그 말 아니야. 물권적 채무권은 뭐라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유 가실 이런 거 따지 안 따져? 안 따져. 그냥 예외 없이 청구하면 되지. 절대가 그 말 아이가. 누구에게나 주장하고 예외 없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고유 가실 요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4번에 12번만 잘 보시면 돼. 12번 쭉 가서 특별 승계인인 임차인이 선의인한 그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까지만 줄을 치고 간단히 줄이면 선의 특별 승계인은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방이 안 되는 사람 한 명만 딱 제기는 거야. 그 사람은 상대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누가 되든 상대방이 된다. 이래 보면 되겠죠. 선의든 악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제척기간 첫째 줄 끝머리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행사 줄 치고 그 1년의 기간은 성질이 제척기간이면서 그 밑에 줄 출소기간이다 하는 말 보이죠?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소멸시효처럼 가다가 뭐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없고 딱 정해진 기간이 1년이 딱 지나면 그냥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이 나든 뭘 하든 관계없어요. 출소기간이다.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 세 개만 딱 챙기면 됩니다. 침탈 1년, 선의 특별 승계인 3개 챙기고 나머지 것들은 별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유권 봅니다. 215페이지. 점유권이 끝났으니까 소유권 조금 쉬었다가